자, 세 번째 작용 반작용과 운동량 보존 한번 봅시다. 자, 작용 반작용에서 중요한 거는 작용인지 반작용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힘이 가해진다면 그 힘에 대한 반작용이 무엇이냐를 찾는 게 중요하다 했고, 자, 이때는 항상 두 물체 사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작용 반작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무엇이냐? 한 물체에게 다른 물체가 힘을 가하게 되면 요게 작용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거의 반작용은 다른 물체도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하게 된다. 즉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힘을 가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예시를 본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영 선수가 손과 발로 물을 뒤로 밀게 되면 물이 선수를 앞으로 밀어주게 된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 관계에 있다. 드론이 날개로 공기를 아래로 밀게 되면 공기가 드론을 위로 밀어준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 관계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기 전에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라는 거를 1학년 때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운동량 변화량이 무엇이냐? 충격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 충격량이라는 건 뭐냐면 충격력 곱하기 충돌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예시를 들어볼 것이냐? 여기서 들어볼 거예요. 자, A와 B가 이렇게 나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충돌 전에. 충돌을 하게 되면 B는 A는 B에게 동일한 크기의 힘을 서로 주고받는다, 맞죠? 그때 시간도 같습니다. 즉, 충격량이 같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 되는데 이때 힘은 A는 왼쪽으로 받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M1 V1 프라임 마이너스 M1 V1 이라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IB를 봅시다. IB는 어떻게 되냐?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그때 시간은 T가 돼요. 이거는 질량 M2V2 프라임 마이너스 M2V2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요 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요거를 같게 넣는다면 부호가 어떻게 되냐? 조금 반대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M1 V1 프라임 마이너스 M1 V1이 된다면 마이너스 M2 V2 프라임 플러스 M2 V2가 된다, 맞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정리한다. 프라임은 프라임대로 V는 프라임이 없는 건 없는 거대로 모은다면 M1 V1 플러스 M2 V2가 되고 이거는 M1 V1 프라임 플러스 M2 V2 프라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 식에서는 자, 요 식을 정리해 놓고 별표를 좀 쳐주고 본다면 뭐가 되느냐? 충돌 전에 운동량 M1과 M2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M1과 M2의 운동량의 합과 같다라고 해서 이게 무엇이냐?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작용하는 R점이 0일 경우에는 전체 운동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요 식은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예시들 여기 보면 컬링부터 시작해서 발사체까지 나옵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상에서 5m/s로 오른쪽으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해 있어. 요걸로 움직이던 애가 정지해 있는 물체 B에게 충돌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A는 정지하고 B는 오른쪽으로 운동했다. 이때 핵심 A와 B의 질량은
같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A와 B의 질량 같기 때문에 5m 플러스 0은 A는 정지했으니까 0 플러스 mv가 된다. 맞죠? 따라서 나중속도 v는 얼마가 되느냐? 5m per sec가 된다. 자, 속력은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5m per second가 되고 이때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 문제에서도 오른쪽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운동량 보존 그리고 작용 반작용 이 정도만 알면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됩니다.